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모녀 사이 ENFP. 잘 들리나요 이제?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네, 더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네. 네, 오늘 모녀 사이 ENFP는 기말고사를 앞둔 우리 붕어빵님을 위해서 우리 막내 이태희님이 저희 뿅뿅나라 공주와 함께 해주기로 했습니다. 와. 잘 안 들려요? 와. 와. 아이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첫 곡을 이제 우리 이태희 씨가 골라준 노래 세 곡 중에 어떤 걸 들어야 될까요? 거북이 들어요? 네. 네네. 거북이 씨 가수가 거북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죠? 자기가 불러놓고선. 네, 그래서 오늘 붕어빵님을 열심히 열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저기 뭐지? 이태희님과 함께 정말 막무가내로 진행해보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붕어빵님과 아니 뭐지 붕어빵님과 제가 약간 살짝 그 실시간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방송도 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막무가내 이태희님과 뿅뿅나라 공주의 막무가내 토크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떨고 있는 멍청이에요. 때론 눈이 받고 도망치는 겁쟁이에요. 순간 울컥해서 여기 위로 올라왔어요. 저를 울린 계단은 단순한 시멘트네요. 누가 욕을 하면 사과하는 멍청이에요. 가끔 맞게 되면 도망가는 겁쟁이에요. 계속 도망치다 보니 여기 이곳이네요. 저를 몰아세운 것이 뭔지 까먹었네요. 맨날 울고 질질 짜고 있는 멍청이에요. 가더라에 맞서지도 못한 겁쟁이에요. 분명 억울하고 답답해도 말을 못해요. 애써 괜찮은 척하고 혼자 울고 있네요. 내 편이라 해도 못 믿게 된 멍청이에요. 맨날 배신뿐이라서 이젠 겁쟁이에요. 나도 친구 또는 지지대가 필요한데요. 그늘 속에 숨어버리기는 이제 싫어요. 모든 걸 알고 나가는 아까 진류가 나도 겁쟁이 같아. 날 지켜보는 너는 애 같아. 네가 진짜로 나야 나 진짜로 나야 나 자 해방이야 나가는 아까 다시 또 해봐 아까 랬잖아. 날 지켜보는 너는 애 같아. 다 시작이야 내가 주인공인 공연이 시작이야. 모든 걸 알고 나가는 아까 맨날 당하고도 웃고 있는 멍청이에요.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는 겁쟁이에요. 그럼에도 여기 올라와서 울고 있네요. 저는 무기력한 바람 빠진 풍선이네요. 꿈과 희망이란 단어 쫓은 멍청이에요. 힘은 안 기르고 울고 있던 겁쟁이에요. 이미 후회해도 늦어버린 머저리네요. 이제 와서 노력해도 뭐가 달라질까요? 일과 이 다음에 살을 외친 멍청이에요. 그냥 죽고 싶다 생각했던 겁쟁이에요. 직설적인 이유는 돌려 말할 힘이 없어요. 거북하단 말해줘도 100번 공감하네요. 나도 내가 싫은데 누가 나를 좋아해. 혐오 말고 나를 보는 눈빛이 좋은데 구름이랑 같은 눈높이라줘도 저 이대로 내가 사라지면 정말 좋을까. 모든 걸 알고 나가는 아까 진류가 나도 겁쟁이 같아. 날 지켜보는 너를 애 같아. 네가 진짜로 나야 나 진짜로 나야 나 자 해방이야 나가는 아까 다시 또 해봐 아까 랬잖아. 날 지켜보는 너를 애 같아. 다 시작이야 내가 주인공인 공연이 시작이야. 모든 걸 알고 나가는 아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요즘 우리 이태희 씨가 네. 아주 이상하고 요상한 노래에 많이 꽂혀 있더니 자살을 유도하는 노래인가요? 이 노래? 약간 괴롭힌 애들한테 복수하는 그런 노래 같습니다. 오, 그래요? 낙하를 하는데 혼자 내가 떨어지면 나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인가? 어렵네요. 요즘 우리 이태희 씨는 엉아가 군대 간 후 혼자 방을 열심히 쓰고 있죠? 예. 좋죠? 네. 형아 휴가 나오면 어떡하지? 다시 안방으로 와야 되는데. 왜요? 안 돼. 안보가 안 돼요. 나 거실에서 잘 거야. 거실에 에어컨이 없어요. 괜찮아. 몸으로 견디면 돼. 이제 안방을 거부하고 계세요. 어떡하죠? 몸으로 견디면 돼. 아니야. 이제 견딜 수 없어요. 그렇죠? 견딜 수 있어요. 이제 허가가 나면 허가가 침대에 자고 태희가 밑에 자면 되죠. 그렇죠? 아하. 그렇죠. 근데 누나를 안방으로 보내고 그렇죠? 근데 고통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요? 저한테 선풍기가 1도 안 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거실에는 컵북이 이제 갖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하. 내가 오늘부터 갖고 들어가라 했잖아요. 아하. 요즘 우리 이태희 씨가 형아가 군대 가고 나서 조금 혼자 방을 쓰면서 유난히 좀 약간 컸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뿅뿅나라 공주는 어떤 면에서 큰 것 같을까요? 우리 이태희 씨 혼자의 시간 너무 많이 보내죠. 네. 게임을 너무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10시에 핸드폰을 반납시켜야 돼. 아주 닌텐도랑 다 반납시켜야 돼. 아. 오늘 저랑 이태희 씨랑 민주시민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을 듣고 왔는데 하나도 안 들으셨죠? 세상에 네 상에 다섯 상에나 아주 안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하나도 안 들으셨죠? 죄송합니다. 들었어요. 이제 누가 이어폰을 갖고 귀를 막고 계시래요. 다음 주도 같이 또 들어야 돼 이제. 오늘 안 들은 죄야. 명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명체를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맞잖아요. 명체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경비 어머니께서 명체를 만들어주셔서 태희가 다음 주에도 저랑 함께 술래길을 하고 행복해 소리 질러. 그래서 시민교육관에서 하는 교육을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안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안산은 제가 잠깐 얘기해드리면 안산은 고려시대 때부터 안산이라고 좀 불렀었대요. 맞아. 뭘 하자마자 듣지도 않았으면서. 그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앞엔 좀 들었나 보죠.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안산군이었다가 조선시대 때도 안산군이었다가 일제감점기 때 잠깐 시흥군으로 했다가 갑자기 1976년에 반월로 바꿀 뻔했지만 1986년에 안산시로 다시 명명했다고 합니다. 안산시가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현재 한 60몇만 정도 산다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안산이 22대 정조대왕께서 아까 잘 못 보셨죠? 집중하세요. 네. 아까 잘 못 보셨지만 정조대왕 행차 그런 걸 흉내를 낸 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수원에서 이제 크게 하는 거 말고 이제 안산시에서 가끔 조그맣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때 정조대왕이 안산에 와서 안산에 그거 알아요? 이태희 씨? 뭡니까? 우리 그때 우리 3.1절 날 걷기 했을 때 마이크가 가만히 없어요. 3.1절 날 걷기 했을 때 네. 그때 우리 소리 너무 크다. 네. 안산 객사 갔었잖아요. 기억나요? 그 잔디밭 있고 옛날 건물 같은 거. 아하. 거기가
안산 읍성이에요. 어허. 옛날에 안산 읍성이었는데 어허. 그 읍성에서 옛날에 네. 조선시대 때 왕이 와서 잠을 자고 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왕이 거기 앉아서 네. 안산을 바라볼 때 네. 그 뭐지 거의 앞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었대요. 어? 근데 지금 어디까지 바닷물 있어요? 저기 시아오까지 가야 바닷물이 넘어야 대부도로 가야 바닷물이 보이잖아요. 저희가 그쵸?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와동만 마을이었지 고잔 초등학교 때까지도 바닷물이 들어왔었대요. 오. 그렇게 이해하면 또 이해가 가죠. 예. 네, 그래서 와동이 연료문 사거리가 연료문이 있는 이유가 그때는 고을이 뭐예요? 임진왜란 때는 마을이 와동 정도까지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나쁜 짓 하려고 하니까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료문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뭔 말인지 아세요? 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알았죠? 안산에 대한 얘기를 못 들어요. 어디 가서 잘 못 들어요. 왜냐면 안산에 대해서 아까 그 강의해 주신 신대광 선생님께서 안산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아시는 분이거든요. 어허. 그런 취임새 필요 없어요. 들을 거 안 들을 거예요. 너가 지금 그럼 뭐. 신대광 선생님을 몇 번 마주치는데 에? 신대광 선생님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부터 집중할 거야 아닐 거예요? 할게요. 네. 안산에 대해서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시고 제가 지금 가족 카톡방에 올린 그 사진을 보면요. 네, 거기서 광덕산이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그 광택선이 보면 앞에 근데 광덕산 앞에 다 뭐만 있어요? 그 농가 밭밖에 없어. 농가 어. 밭밖에 없죠 거의. 그러니까요. 지금 안산천도 그쪽은 안산천이거든요. 네. 근데 안산천이 다 꾸불꾸불해. 그래요?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까불어요. 이런 신기하고 재밌는 안산에 대한 얘기를 네, 알겠습니다. 이태희 씨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좀 자꾸 이렇게 네. 딴짓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다음에 저기 뭐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잘 듣겠습니다. 그렇죠? 네. 와이링. 자기 그래서 아까 그 신대강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동안 뽕뽕나라 공주는 20살 때 안산에 왔거든요. 전 그건 모릅니다. 뽕뽕나라 공주는 20살 때 왔어요. 어허. 20살 때 직장 생활을 하러 아하. 그런 취임새 하지 마시라고요. 컨셉 그때는 잡는 건데. 그대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안 들어주는 거요. 네, 들어주는 거예요. 뿅뿅나라 공주 얘기할 때는 이태희 씨가 들어줘야 돼요. 알았어요? 네. 네. 20살 때 안산에 왔을 때는 그 반월공단 안에 회사에 취직을 해서 왔기 때문에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때 20살 때 첫 직장을 다니게 됐고 일하게 돼서 안산. 근데 안산이 원래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농가 밭밖에 없었죠. 그리고 광덕산 빼고. 그리고 옛날 어촌도 있었대요. 온천이요? 어촌. 어촌이요? 어촌이 뭐예요? 어부들이 일하는 데 아닌가요? 거기서 맞아. 물고기 잡고.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 사리역이라고 있어요. 안산에. 사리요. 수원으로 가는 수인선에 보면은 사리역이라는 곳인데 그 사리역까지 폭우가 들어와서 물고기를 잡아먹었대요.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아 그럼 그때는 어부들한테 완전 그 대환장 파티 날렸군. 어부들한테 좋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환장 파티는 뭐예요 도대체? 어부들이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그러니까 아까 신대영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 안산은 그 공업 도시이기 전에 농사를 짓거나 그죠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하기 위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약간 자연 친화적인 그런 거죠. 아니 반농 반농. 반농 농촌 그런 곳이었다. 안산은 원래. 그래서 아까 안산이 지도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안산은 계획 도시예요. 계획 도시요. 네, 그 반월공단에 들어서면서 그 아까도 말씀해주셨는데 호주에 있는 캔버라를 그렇게 뭐라 그러지 보고 따라하셔서 원래는 아까 얘기하셨길래 원래 20만 인구를
살 수 있게 이렇게 계획 도시를 만들었었는데 안산에 엄청 사람이 많을 때는 76만까지 살았대요. 76만이요? 네. 지금이랑 많이 다르네요. 아니 그래도 이제 한 10만 정도 빠졌으니까 지금 15만 정도 빠졌으니까 지금 60만 정도 되거든요. 안산 인구가. 옛날보다 진짜 적거든요.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하면 우리가 제일 인구수가 많다. 네, 적지 않은 도시라는 거죠. 왜냐면 반화공단이 옛날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의 아직 경기도가 아직 사람이 많이 산다. 경기도가 아니라 안산시가. 안산시가 거의 우리는 좀 오늘 안산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시? 안산시. 네, 안산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안산시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왔잖아요. 그쵸. 근데 다음부터 안 들을 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들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사는 동네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너 만약에 우리 이태희 씨가 서울을 갔어요. 네. 그러면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물으면 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안산시요. 안산시가 뭐 하는 동네니? 그러니까 이렇게 막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산시는 반월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먹방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딱딱 말하지 못해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아야 어떻게 해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지금 이태희 씨 잔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닌데 그쵸? 라디오 하러 온 건데 그쵸? 오늘 밤 10시에 나가면 이태희 너무 재밌겠네요. 그쵸? 팜팜팜팜 네. 밤 10시요? 우리 모네사 ENF는 토요일 밤 10시에 오픈합니다. 모르셨죠? 좀 관심 좀 가지세요. 라디오를 하고 아니, 싶으시다면서.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시간에 할 수가 있죠? 오픈은 예약을 하고 가니까요. 아하. 그럼 저 이따가 다시 오는 건가요? 아니죠. 안 오시죠. 왜 와요? 여기서 찍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서 찍고 끝나죠. 근데 저녁에 들어온다요 우리. 우리 저녁에 오는 게 아니라요. 네. 제가 이따가 작업을 해서 예약을 해놓고 가는 겁니다. 내일이요? 아니요. 오늘이요? 네. 오늘 예약을 하고 또 하는 날에 오는 겁니까? 아니야. 오지 않아요. 이따 예약을 하고 퇴근을 하죠. 제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안산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붕어빵님과 제가 네. 저랑 그리고 뿅뿅나라님이 알아야 되는 거죠. 저도 항상 그 신대강 선생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안산의 얘기가 정말 정말 재밌어요. 네. 뭐라고요? 네. 라고요. 네, 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잠깐 태희가 고른 노래 중에 하나 더 듣고 오도록 할게요. 무슨 노래 들을까요? 최애아이 거 할까요? 아니요. 최아이는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쳐놓고요. 아니, 하이라이트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쳐놓고요. 네. 그 전에 하나 골랐던 거 두 번째로. 네.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와왕과 용의 건국담. 오프닝 애니메이션. 아버지,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도대체?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가 끝났습니다. 네. 제가 이 노래를 모르니까 언제 끝난지 몰라가지고. 그 빨간 점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확인 안 돼요? 네. 확인할 수 있던데 유튜브 다. 아니요, 됐어요. 참 생각보다 우리 이태희 씨랑 얘기하는 게 녹록지 않다는 걸 알아서 노래를 더 몇 곡을 더 골라야 돼서 얼렁 노래를 골랐습니다. 자, 이제 요즘 이태희 씨가 요즘 일본 애니에 많이 관심이 가져지잖아요. 네. 요즘 보고 있는 일본 애니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저희 뿅뿅나라 공주한테? 제가 거의 보는 거 2개밖에 없긴 한데 네, 얘기해 주세요. 방금 들었던 음. 전생에 슬라임이었던 걸 잘한 거랑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최애아이를 거의 2개밖에 안 봅니다. 그 2개밖에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전생이 슬라임이면 걔가 꿈에 슬라임이 되는 건가요? 꿈이 아니라 네. 그 한 번 죽었다가 그 다시 전생해가지고 슬라임이 됐다가 그 이태희 씨가 갖고 노는 그 슬라임이요? 저 갖고 놀진 않죠. 그저 끈적끈적한 거. 네, 근데 걔는요 네. 좀 특이한 기술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시작부터 네. 되게 사기 스킬들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판타지물이거든요. 거기도 좀 사기캐가 뭔데요? 사기 기술이 포식자나 그리고 막 포식자의 뜻을 아나요? 네 포식자의 뜻이 뭐예요? 먹는 거요. 다 뭐든지 먹는 거. 포식자는 가장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음. 그 대연자라는 놈이 있는데 대원자는 약간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대연자는 약간 AI 형식인데 뭐라고? 얘가 이제 거의 모든 걸 알아내거든요. 뭘 알아낼까요? 그 약간 얘네들이 정보를 알아내요. 약간 근데 이제 걔가 또 사기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이제 사기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내리세요. 네, 더. 오케이. 이제 막 사기다 보니까 네. 이제 거의 태어날 때부터 사기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세계에는 용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중에서 이제 그 네 용기가 명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용기 그 말하는 건가요? 아니 용이요 용. 아, 용. 근데 이제 거기 중에서 스타트 지나면서 이제 그 용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걔가 봉인당해 있었어요. 무슨 봉인을 당했냐? 그 걔 공격으로 뚫지 못하는 봉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슬라임 걔랑 만나가지고 이제 슬라임이 잘 안 보였거든요 앞이. 그래가지고 그 일단 걔랑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걔가 너무 외로웠던 거죠. 혼자 있어가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이름 없는 친구랑 그리고 이제 그 용 이름이 베르도라거든요. 베르도라. 근데 이제 걔가 베르도라만 부르면 너무 허접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제 우리 친구기도 하니까 이름을 같이 짓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 친구 있잖아요. 주인공 친구는 베르도라 친구한테 템페스트를 붙여줍니다. 템페스트가 뭐예요? 어쨌든 그 친구가 이름 붙인 건데 이제 베르도라도 이제 베르도라 템페스트가 되잖아요. 이제 베르도라도 그 슬라임 친구 있잖아요. 걔한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은 니무르 템페스트라고 붙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연자가 이제 또 얘 이름을 인식해가지고 이제 레벨이 좀 더 빠르게 오를 것을 맹세하면서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이제 얘를 봉인을 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대연자가 말해줍니다. 여기서 포식자를 먹어가지고 어떻게 먹었어요 포식자를? 포식자로 그 봉인째로 먹어요. 그 거기 안에 있는 잔재를 계속해서 이제 그걸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걔 위장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용 위장에 아니요 제 그 리무르 이제 이제 리무르가 그 포식자 저장 공간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넣으면은 이제 거기다 넣으면은 이제 생명은 계속 거기 있어요. 그 생명이 줄어들지 않고. 근데 이제 베르도라는 거의 한 100년 후면은 죽을 위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여기 몸 들어가가지고
림으로 몸 들어가가지고 잔재 해석해도 풀려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전생이 슬라임인 노예 내용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음? 이제 베르도라를 이제 림으로 그 슬라임 안에 딱 먹고 그리고 이제 초반에 동굴이었거든요. 동굴? 네, 동굴이었는데 음. 이제 하필 거기서 음. 막 진짜 막 쉽게 구할 수 없는 크리스탈이랑 상금 약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라파엘이 이걸 설명해 줍니다. 이걸 몸 안에 보관하면은 이제 해독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딱 알려줘요. 100%짜리 해독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마구잡이로 삼킵니다. 왜 마구잡이로 잡히죠? 회복약은 언제나 만들어두면 좋잖아요. 언제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냥 무자비로 먹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이제 그 몬스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타지물이면 몬스터들을 없애면서 걔네들까지 먹어가지고 능력을 얻어요. 그럼 우리가 게임을 잡을 때 몹 잡으면 그 능력치 받듯이 그렇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안에 포식해서 대원자가 이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애들의 기술을 쓸 수 있는 이제 그 박쥐 괴물이 있었거든요. 박쥐는 또 수통력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없애고 먹었어요. 그럼 이제 다른 애들이랑 소통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갔을 때 고블린이라는 애들을 만났어요. 고블린을 만났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리브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냐? 라고 말하는데 일단은 난 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아랑족이라는 늑대족과 싸우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영역 다툼을 하는 거죠. 영역 다툼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영역 다툼에서 이제 거의 이제 고블린족은 거의 다 60명밖에 안 났고 아랑족은 지금 100명이거든요. 차이가 좀 밀리잖아요. 그 만화에서 명이 그 몇 명인지 세워져요? 네. 네. 이제 고블린족은 60명밖에 없었고 이제 아랑족은 100명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다 와가지고 다구를 까면은 한 방에 공격을 하면은 얘네들이 그냥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무르한테 자기 좀 도와달라 부탁을 했는데 이제 결국 해주기로 합니다. 얘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 아랑족 이제 대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대장을 일단 없애긴 했어요. 근데 리무라 좋은 방법을 깨달았다 해가지고 이제 걔를 삼켜가지고 걔를 변신할 수 있어요. 의태가 가능한데 이제 의태를 하면은 이제 걔랑 똑같이 모습이 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랑족까지 같이 받아들입니다. 한 마을에서 같이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족속이 몇 명이 있는 아랑족 말고 또 무슨 족속이 있는 거죠? 이제 뭐 오거도 오고 막 해굴족도 오고 그럼 주인공은 무슨 족속이에요? 슬라임이라고 보면 되죠. 그냥 슬라임이 내가 생각하는 슬라임이 아니라 그냥 슬라임이라고 부르는 족속이구나. 네, 슬라임 같이 생겼긴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래요? 흐물흐물하기도 하고 이제 손도 꺼낼 수 있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근데 있잖아요. 이제 걔가 또 사람으로 의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까지 하긴 해요. 의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 거예요 지금? 네. 무슨 뜻이에요? 따라한다? 약간 그것을 따라한다. 근데 왜 수학 문제는 해석을 못하죠? 그 어려운 말을 할 줄 알면서 왜 서술형 수학을 못 푸는 거죠? 어떻게 신나게 얘기하셨어요?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예. 네, 제가 신청한 노래 들어올게요. 다가온 너의 생일이 초라한 내게 부담이 되는 이 밤 날 찾는 너의 전화도 품속에 숨긴 비겁한 내 맘 하나름 선물하고 싶어 하지만 주머니엔 뭔
하지만 나만 새하얀 편지 위에 적었어. 축하해 널 사랑해. 오, 못난 내 사랑아, 고작 이것밖에 못하겠니. 내 눈물들이 내게 따지듯이 내게 너를 사랑할 자격도 없다고 하잖아. 말로만 하는 사랑도 이제는 그만 멈추고 싶은 이만 너의 집 앞에 찾아가서 날 제발 버리라고 거짓말 해도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한다고 하는 너. 오, 못난 내 사랑아, 고작 이것밖에 못하겠니. 내 눈물들이 내게 따지듯이 내게 너를 사랑할 자격도 없다 해도 언젠간 꼭 맘에 드는 근사한 선물을 할게. 조금만 참아줘. 내 눈물들이 내게 따지듯이 내게 너를 사랑할 자격도 없다 해도 곧 내 사랑아, 나를 더 견뎌낼 수 있겠니. 날 믿어주면 이 세상 속에서 너를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게. For you. 네. 제가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좋죠? 네.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네. 화장실 뛰어갔다 오셔가지고 화장실 뛰어갔다 숨이 이러고 계시네요 지금. 네. 그렇죠? 네. 네네. 자, 이게 또 우리 또 냅다 떠들어대는 우리 이태인이 왜 또 만화 얘기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만화 제목이 뭐죠? 최애아이라고. 근데 요즘 최애아이가 그렇게 초딩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아, 네. 거의 저희 반 애들 거의 다 할걸요. 그 정도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최애아이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내용은요. 네. 일단은 그 의사가 있어요. 일본의 도쿄 시골을 산대. 네. 이제 그 의사가 팬이 있었는데 아이돌 팬이었는데. 아이돌의 팬. 쓰는 팬 아니고 아이돌 팬. 네, 팬이 있었는데. 네. 그게 아이돌 팬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이돌 팬이었는데 이제 걔가 또 의사잖아요. 이제 시골에는 모델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환자실 TV에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간호사한테 딱 걸린 거죠. 그게 보고 있던 게 딱 걸려가지고 이제 다시 진찰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걔가 그 의사가 또 12살 애를 봤단 말이에요. 그 살인하라는 애인데 살인아가 이제 얘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네.
얘가 거의 지금 얘가 거의 누워만 있어야 돼요. 문제인 게. 근데 이제 살인아가 되게 슬픕니다. 이야기가. 부모들은 그냥 대도시에서 그 약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처럼 그런 도시에서 그냥 병원비만 보내주고 있어요. 전혀 와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이제 외로운 옆에 있었던 아니요. 아까 얘기하세요. 외로운 살인 앞에 있던 건 이제 그 방금 아이돌 팬이라고 했던 그 의사 있잖아요. 걔였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또 문제인 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아, 퇴원 후가 네. 퇴원 후에 한번 이제 또 그 살인아도 방금 의사 말한 아이돌 팬이랑 똑같았단 말이야. 아이돌이.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TV 그 환자실 TV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도쿄시 때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 아이돌 거 있잖아요. 팬 거 그 몇 번 돌려보고 했는데 이제 그 살인아가 또 돌아가게 됐습니다. 병 때문에 돌아가고 이제 그 의사한텐 진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었죠. 바로 이제 그 아이돌 팬 있잖아요. 의사가 아이돌의 팬이었잖아요. 이제 그 아이돌 활동하는 애가 중단했습니다. 왜 갑자기요? 그 임신 16살에. 아.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문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희 씨는 16살이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해요. 저도 말이 16살이 안 되긴 하는데 말이 안 되지만은 그냥 거기 스토리상 만나라서 받아들인다 뭐 그런 건가요? 네, 스토리상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필이면 시골 병원 있잖아요. 어떤 병원? 하필이면 그 의사 있는 병원에 시골에 있는 그 병원 있잖아요. 의사 가고 있는. 근데 이제 의사 병원에 걔가 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의사가랑 똑같은 방이에요. 그 약간 진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요?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엑스레이 찍으러 가거든요. 쌍둥 이제 애를 낳아. 근데 이제 고로 이제 그 의사의 눈으로는 쌍둥이 이주점의 쌍둥이라고 보는데 이제 또 검사를 해봅니다. 이제 근데 쌍둥이였던 거예요. 쌍둥이였어요. 근데 이제 걔가 또 아이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회사에 들통나면 다 큰일 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사장도 같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돌 또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하죠? 깨끗한 부분을 숨기고 불리한 부분 숨겨요. 그냥 거짓말로. 그런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뭐 잘못했긴 했는데 만약에 이태희 씨가 그런 입장이 된다면 잘못한 부를 숨기고 나의 좋은 부분만 내밀고 잘못된 점을 숨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당당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당당하게 나의 잘못을 얘기하고 인정하고 내가 만약에 잘못한 건 인정하고 벌을 받고 그쵸?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돌이 이제 아이돌 있잖아요. 이제 애를 낳고서 아이돌을 계속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뭐 거짓말로 숨기면 끝이니까 그쵸? 얘한텐.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 걸 거짓말을 근데 한다.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거의 앞둔 사이에 이제 스토커가 오게 됩니다. 스토커가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담당 의사인데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의 담당 의사 맞지? 근데 이제 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 공표도 되지 않은 걸 어떻게 알지? 라는 걸. 근데 이제 그 애를 쫓아가다가 네. 이제 칼질당합니다. 칼이요? 네, 칼을 착 꽂혀가지고 사망합니다. 오, 잔인해.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제 그 아이돌 있잖아요. 걔한테 걔 아들이 된 거예요. 갑자기? 네. 참 스토리가 신기하죠? 참 만화답군요. 이제 그렇게 돼서 그리고 이제 또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뿐만이 아니라 그때 말했던 살인아 있잖아요. 걔도 환생했어요. 그 똑같은 애로.
갑자기요? 네, 그래가지고 소리가 그렇게 됩니다. 어. 소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애기 때도 말을 해요. 왜냐면은 걔네 원래 나이 그 의사는 30대였어요. 의사는 30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애기로 변하긴 해도 나이는 거의 똑같잖아요. 거의 한 살이 됐다고 해도 그냥 말할 게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사리나가 한 12살이었거든요. 사리나가 주인공인가요? 아니요. 약간 조연. 둘 다 주인공 느낌이네요. 근데 이제 분량은 루비가 그 사리나가 좀 더 적고요. 그 아쿠아가 좀 많습니다. 분량은.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리나가 그때 12살이었단 말이에요. 12살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리나는 또 여자로 환생했습니다. 그 이산 남자로 태어났고요. 다시 환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 특징이 있었어요. 눈에 별이 있어요. 그 별이 있는데 이제 네. 의사는 별이 이제 이쪽에 있고요. 의사는 이제 별이 어디 쪽에 있냐면요. 이제 별이 어디 쪽에 있냐면요. 이쪽에 네. 있어요. 이쪽. 눈에?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살인을 환생한 애는 이쪽에 있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원래 아이는 이렇게 이쪽 뭐죠? 라디오에서는 사리나는 이쪽 눈이요. 이쪽 눈이 어느 쪽인데요? 저 시점으로 왼쪽이요. 왼쪽. 저 오른쪽 시점에서.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해줘야지. 지금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데. 그리고 네. 이제 그 의사는 이제 왼쪽에 제 시점으로 왼쪽에 눈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사리나가 왼쪽이라며.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이요. 잘못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돌 있잖아요. 아이돌은 별눈이 그 왼쪽 오른쪽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를 낳으면서 이제 그 특징을 받아들인 거죠. 애들한테. 아이한테 가가지고 근데 유전자가 특징이 아니고 유전자가 가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또 지능이 엄청나게 높았단 말이에요. 그 아이돌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돌의 재능도 유전자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 아이 유전자를 물려받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물려받게 됩니다. 유전까지 천재적인 유전자까지 붙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때 소속 사장이 있었잖아요. 같이 왔던. 그래서 그 사장이 이제 그 사장도 이제 다시 이제 재하자 그 중단시킨 걸 다시 들어가자 하면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애가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사장 그 임무가 있거든요. 그 왜? 임무가 뭔가? 임무가 있거든요. 임무가 뭔데요? 이모. 이모가 있는데 이제 걔네 이제 이모한테 이제 이제 걔네 환생한 이름도 있거든요. 그 파란색을 갖고 있는 애는 아쿠아라고 그 왼쪽에 별눈이랑 그리고 걔 또 그리고 파란색 눈까지 가지고 있고 별눈이랑 왼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쿠아 마린이라는 이름을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짧게 말해서 아쿠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애 있잖아요. 이제 걔도 이제 루비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아이돌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아쿠아랑 루비는 그 이모한테 맡기게 되고 근데 이제 이모는 또 애 돌보는 게 현기증 나기 시작합니다. 왜 현기증이 나죠? 그 자신도 사실 아이랑 그 아이돌이랑 일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 돌보고 있으니까 현기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현기증이 나는 건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폭로하려고 합니다. 아이 나는 낳았다는 사실. 아이가 너무 좋아서 현기증이 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또 폭로하려 그래요. 아이돌이 아이를 낳았다. 폭로하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쿠아가 좋은 생각이 났다면서 연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기를 완전 홀랑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벌이 내리겠다고 하는데 연기에서 근데 이제 천벌이 뭐냐면요 그 죽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구체적인 거 아니냐면서 그런데 이제 완전 잔인한데 갑자기 죽으라 그래요?
근데 이제 천벌이 죽는다고 하는 건데 이제 폭로 안 하고 그냥 폭로만 안 하면 된다. 천벌을 안 받는 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완전히 홀라당 넘어가서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 이제 또 그 무대를 할 거 아니에요. 또 이럴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계속 일을 가야 되잖아요. 그 아이돌은. 아 근데 아이돌 이름을 그렇게 쉬고 싶을 때도 못 쉬는 아이돌의 모습을 보면서 어땠어요? 근데 걔는 체력이 좀 빨랐더라고요. 확실히 체력이 좀 많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이돌 이름이 아이라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연기까지 가게 됩니다. 연기자까지 가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꽤 길게 얘기하시네요. 이제 길게 얘기하면서요. 길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기까지 가게 됩니다. 연기하면서 이제 그 아이는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네. 편집에서 많이 잘렸어요. 그냥 1초 한 컷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독한테 이제 아쿠아는 감독이 그 준 거 있거든요. 전화표 그거 명함. 명함 뭐야? 영함을 줘가지고 명함에 그 번호가 적혀있단 말이에요. 네. 아쿠아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게 흥분할 일이야? 명함 받았는데 그 핸드폰으로 걔도 그 가까이 대고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걔도 핸드폰으로 떠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독한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잘렸냐? 라고 말하는데 이제 감독이 이제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편집에 많이 잘렸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이를 나오게 해주시는 대신 많이 나오게 하는 대신 너가 나오는 게 그거다. 아쿠아가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얘는. 감독은 그래가지고 아쿠아는 이제 그 또 연기를 하게 됩니다. 연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랑 그 날짜는 달라요. 아이돌 그 아이랑 날짜는 다른데 이제 또 거기서 만나는 캐릭터가 또 있습니다. 아리마 카나라고 짧게 말해서 카나라고 하겠습니다. 카나가 있는데 이제 카나가 언제 이제- 끝나나요? 아니 길게 하라면서요. 지금 반 왔나요? 네? 이제 반 했어요? 한 반은 거의 안 한 것 같고 왜? 반은 거의 안 됐고요. 아직 그만해야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럼 막판 마무리를 져주세요.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엄마가 길게 하라면서요. 길게 해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었죠. 디테일하게 하라며요. 아니지 벌써 지금 디테일하게 하라며요. 혼자 10분을 떠들고 계세요. 10분을 어쨌든 마무리해 주세요 빨리. 마무리 안 할 거야. 계속 얘기할 거야. 안돼. 계속 얘기하고 싶어. 안 참아. 안돼. 그럼 우리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안돼. 광고 큐 해봐. 안돼. 광고 큐 해줘.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써니 덥고 꿉꿉해서 입맛도 없는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데 없을까? 언니, 안산엔 대부도가 있잖아요. 대부도 하면 칼국수.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에 가서 시원한 콩국수와 칼국수랑 해물파전에 동동주 한 잔 쭉. 어때? 좋겠다. 입도 눈도 즐겁게 하고 오면 되겠네. 어머니 손맛.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는 북동 삼거리에서 영흥도로 빠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있답니다. 032-881-0927 032-881-0927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이제 자 엄마랑 이제 이제래. 애노를 했는데 그 마지막 회만 얘기해 줘. 지금 11회까지만 나왔다면서요. 예. 11회 얘기만 얘기해 줘면. 11화는요 이제 그 애들이 이제 루비랑 그리고 또 아직 등장 안 한 캐릭터들이 한 명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이제 거기서 아리마 카나는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방금 말했으니까 이름을. 그래가지고 이제 메모초라는 놈이 또 있어요. 아직 걔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일단 스킵하라고 해가지고 스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공연을 하게 되는데 카나는 자기가 센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응원본이 있었거든요. 이제 노란색이랑 그 이제 노란색이 메모초고 이제 루비가 이제 그거였거든요. 빨간색 핑크색. 근데 핑크색이랑 노란색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 카나는 그 흰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흰색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약간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쿠아가 등장합니다. 아쿠아 알죠? 그 남자애. 이제 걔가 당당하게 그 한색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 다 들어가지고 그냥 진지한 표정으로 그냥 오타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아쿠아의 최애가 되겠다면서 이렇게 아쿠아도 사람 이름인가요? 그렇게 지었고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카네라는 놈이 있거든요. 아카네가 이제 그 극단 라라라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진짜 에이스라고 불릴 만큼 아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좀 연예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은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얘네 둘이 아쿠아랑 이제 아카네랑 또 사귀긴 합니다. 왜 사귀죠? 키스한 적까지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태희 씨는 키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아니 내 말 좀 들으세요. 제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주셔야죠. 우리 이태희 씨는 키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해보고 싶은가요? 아니요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죠. 왜 여자가 없나요? 예. 남자랑 하는 거 어떻게 하세요? 예? 남자랑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랑 키스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고개를 흔들면 어떡하죠? 라디오인데. 아니에요. 네, 다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아쿠아가 좀 논란이 나왔거든요. 이제 키스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복수극 하려고 쓰는 거예요, 친구를.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쿠아한테 진짜 안 좋은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쿠아가 논란이 나왔던 게 이제 복수극에 써먹으려고 친구를 키스를 의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서 여기서 막 안 좋은 놈이다 막 이러면서 여기서 아쿠아한테 좀 논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이 또 이제 또 연애를 한다라는 걸 좀 펼치려고 또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죠. 거기서 일본도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예 인스타그램으로 맞다. 일본은 있네. 인스타그램을 이제 또 해서 올립니다. 근데 이제 또 아리마 카나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도 아쿠아를 좋아해요. 아카네도 아쿠아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붙게 됩니다. 근데 아쿠아는 걔네들이 싸우는 거 한심하게 봅니다. 그냥 왜냐면 아쿠아는 30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쿠아가 30대였잖아요. 거의 전생전에는. 그래가지고 약간 시시하다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얘네 싸우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아카네랑 사실 아리카나는 되게 안 좋은 사이예요. 왜냐면은 어릴 적에 카나는 아카네 역할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한 복수를 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이제 아쿠아를 좋아하는 관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11화가 끝납니다. 저기요? 네, 듣고 있어요. 11화가 끝납니다. 네, 끝났어요? 예. 와, 장장 20분 얘기했어 거의. 행복하세요? 예. 그렇군요. 이제 우리 마무리 멘트 할 거예요. 네. 벌써 54분을 녹음하셨거든요. 행복하세요? 네. 엄마 딴찮은 거 보죠.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제가 한번 태아이를 애니메이션을 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1화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1화가 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책이나 내놓으세요.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랜만에 엄마랑 네. 그 뻥뻥나라 공주랑 이태희 씨랑 둘이 샜는데 네.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일본 노래 되게 짧네요. 노래. 안 짧은가요? 네, 2번 들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예고를 드린다면 그 이벤트 진행. 네, 실시간 생방송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신 분 들어와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그 시험을 끝난 와동 중 3학년 일반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들어오셔서 신청곡도 남겨주시고 시험에 관한 이번에 기본고사가 끝내셨기 때문에 다음 주가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 4, 5, 6인가 이렇게가 이제 시험이 기말고사래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예정이오니 우리 라디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10시 7월 8일 10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네, 마무리 마지막 곡 가겠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한 번만 해주세요. 마지막 마지막 노래 제목이 뭘까요? 비샤인이라고 최하에 나오는 그 하나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어요. 두 번 들을게요.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실시간 방송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あなたのアイドル最後はピンチュようやく会えたね嬉しいね待ち遠しくて足をバタバタしながら今日楽しみで寝れなかったよ緊張なんかしてる場合じゃない1分1秒無駄になんてできないさ始めましょう君もお待ちどうさまでも鳴らせいらっしゃいませ好きが集まる場所へようこそ日常は黒くの中ここに来たなら踊らにゃソンソンソン人がいようが今いが関係ない箱が大きい小さいとか気にしないちゃんと見えてる君のサイリウム今ふと吹けば飛ぶような小さな才能だけど私を押してくれるのなら爆裂をあげるあなたのアイドル最後はピンチあなたのアイドル最後はピンチ